네, 안녕하세요. 길박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하 벡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평면 벡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평면 벡터 개념인데, 이 평면 벡터라는 거는 그 고3 과정에서 보면 그 1학기 중간고사 과정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한 6월 전까지 과정에서 그 29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좀 까다로워하는 파트들이 많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약간 이 문제들의 어떤 기출 유형을 보자면 이렇게 어떤 첫 번째로는 요 과정이 이게 일종의 이제 벡터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형과 관련된 개념과 넓이와 관련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은 좀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좀 접근할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인트로 잡을 거는요, 벡터의 수직이죠. 자, 벡터의 수직. 그래서 벡터의 수직 조건에서 김영 선생님, 벡터가 수직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OA 내적 OB가 0이다. 그렇다면 이건 두 개가 이제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A 벡터랑 OB 벡터가 수직이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BC가 3이거든요. 저 조건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벡터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고, 지금 보면은 다 나머지는 다 O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BC만 O로 표현이 안 돼 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 벡터 개념이 바로 나오거든요. 위치 벡터라고 불리는 거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시점을 O로 일치시키는 건데, 시점을 일치시켜서 모든 벡터를 표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벡터 BC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나온다 하면은 제곱을 하라고 보통 식입니다. 제곱을 하라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최민 선생님, BC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BC를 BO 더하기 OC.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O로 표현해야 되니까 위치 벡터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OC 빼기 OB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들도 완전 벡터에서도 제곱이죠. 제곱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게 OC 빼기 OB, 그리고 내적, 그리고 OC 빼기 OB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벡터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전개가 된다. 그래서 그 일종의 곱셈 공식을 따라간다는 것들도 한번 이제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굳이 2등급 학생한테 할 필요가 없고요. 한 3, 4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저런 걸, 문제가 막히면 보통 이렇게 받고 시작하니까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3등급, 4등급 학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이 왜 줬을까?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아서 좀 설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개념만 좀 잡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평형 개념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 0이다 라고 한다는 건 이 두 벡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역벡터라고 부르죠. 역벡터라고 부르고,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다라는 개념 정도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을 잡고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벡터약은 벡터니까 0벡터. 예, 0벡터. 죄송합니다. 0벡터로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데, 아이들에게 학교 서술형에서도 이거 안 썼다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벡터에서는 벡터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에서는 그 상수항이 스칼라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 거. 그래서 0벡터로 표현하자면 틀린다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여기서 이제 0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벡터의 내적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0벡터 쓰지 않고 숫자로 쓴다는 것들, 두 개의 구별을 반드시 좀 숙지해야지만 서술형 때 이제 감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OA 벡터, OB 벡터가 수직이고, 그죠? 내적 0이니까 OC 벡터랑 OD 벡터 수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OP 벡터랑 KOQ 벡터가 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면 OP 벡터랑 K 곱하기 OQ 벡터가 0인데, 자, 이게 0입니다. 자, 0벡터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가 지금 양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벡터가 무슨 관계되면 역벡터가 됩니다. 역벡터. 그래서 KOQ 벡터라고 불리는 거는, 마이너스 OP 벡터고, 그래서 OP 벡터랑 방향은 반대, 그리고 크기도 같은 형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수를 곱해가지고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랑 얘랑은 뭐다? 방향이 반대다. 크기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반대다. 이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OQ 벡터랑 OP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OP 벡터는 뭐냐면 A 벡터, OA 벡터랑 OD 벡터의 중점 벡터고요. 중점을 연결한 벡터고 그리고 OQ 벡터는 선분 BC 위에, 선분 BC에 존재하는 벡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을 저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좀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만 AD 연결했을 때 중점, 이게 P죠. 그리고 BC의 Q. 그래서 쭉 연결했을 때 이 조건이 여기 Q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두 벡터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려놓고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요. 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OP 벡터랑 BC 벡터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거거든요. OP 벡터랑 BC 벡터를 한번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OP 벡터를 내적 한번 BC 벡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OP 벡터는 2분의 1 OA 플러스 OB 벡터고요. OD 벡터고요. BC 벡터는 아까 저기 분해한 것처럼 OC 빼기 OB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적하게 되면 2분의 1 OA 내적 OC 그리고 빼기 2분의 1 OA 내적 OB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왜 붙는구나. OA, OD 내적 OC 그리고 2분의 1 OD 내적 OB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얘랑 얘랑은 0입니다. 그죠? 얘랑 얘랑 0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금 현재 보니까 OA 내적 OC라고 불린 건 이 크기를 A. 자, 이 크기를 B라고 놓는다면 자, OA 내적 OC라고 불리는 거는 A 2분의 1 A B고 코사인 끼인 각이거든요. 요 각이죠. 요 각 세타가 되겠습니다. 얘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잡히고요. 아이고 벌써 끝났네. 자, AB고요. 크기가 AB고 크기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요 각이거든요. 요 각인데 요 각을 보면 직각하고 가운데 끼인 각이 같죠. 그래서 각이 똑같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0이다. 그래서 OP랑 OB가 BC가 지금 수직이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수직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아마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직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OP가 지금 현재 중점의 공식이 이 BC랑 수직되고 있구나 정도는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저기서 우리가 OP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반대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구했냐면 왜 구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이게 왜 수직이냐 구했냐면 우리가 저기서 문제가 뭘 주었냐면 넓이가 주어졌거든요. 넓이가 주었죠. 그렇다면 OBC의 넓이가 지금 3이거든요. 3. 근데 이 길이가 3이래요. 그죠? 그러면 주정우 선생님,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넓이가 3이니까 밑변이 3이고 높이가 네? 2가 되겠죠. 그죠? 네,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Q의 크기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Q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OP의 크기만 구하면 저 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P의 크기만 구해보겠습니다. 저 OP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저거를 절대값 OP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OA 플러스 OD의 제곱이죠. 그럼 4분의 OA 제곱 더하기 2 OA 더하기 OB 내적 OD 내적 OD고요. 더하기 OD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아까 이걸 A로 놨으니까 얘를 A적으로 바꿔보고 얘를 B로 놨으니까 B적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요 크기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요 크기가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를 OB로 바꿔보겠습니다. OB로 바꿔보면 OB의 제곱 더하기 2OA 내적 OD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OC의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요. 어차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바꾸고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만 이제 관계를 요거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A 내적 OD는 요각이거든요. 요각. 그죠? 그리고 OC 내적 OD는 요각이거든요. 두 개는 지금 여기 직각이고 여기 두 개도 180도의 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관계가 뭐냐면 얘를 알파로 온다면 얘는 뭐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벡터의 내적값 OB 내적 OC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요. AB
코사인 알파고요. 그러면 OA 내적 OD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A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B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대신 대입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OB 내적 O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4분의 OC 빼기 OB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거 BC 크기죠. BC의 크기가 9가 됩니다. 9가 돼서 제곱이 4분의 9니까 OP의 크기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곱하면 2분의 3이 되냐? 얘는 크기가 2였고요. 얘는 크기가 맞죠? 이게 2분의 3입니다. 그럼 뭘 곱하면 K가 이제 이 값이 같아지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K는 바로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2등급 학생 대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중간 과정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크기를 가지고 이제 과정을 잡는 거고, 특히 이 과정은 제가 일부러 좀 빨리 하려고 치환을 이용해 사용했는데, 이 치환을 이용해 사용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거지, 저거 A, B 잡았으니까 A, B로 바꿔주고 요 가운데도 저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지만 좀 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 이 과정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정도 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했는데 정확하게 풀려면 절대값이어서 크기로 바꿔준 다음에 원래 계산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략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기백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학교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아이들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 따지는 것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각을 따지는 거, 합동 조건이나 닮은 조건 따질 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서 도형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출제 빈도랑 난이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29번으로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빈도는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난이도.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거든요. 특히 이렇게 벡터가 OA, OB 주어지고 OC, OD가 따로따로 이게 주어지는 상태에서 그 더 조건이 없이 저 넓이만으로 저거 과정을 접근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제 난이도 역시도 4.5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